제가 첫 항암을 하러 가서 퇴원할 때 이제 카드를 긁었는데 한도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왜 카드 한도가 걸렸을까 했더니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사실은 저번 주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난소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은 했고 항암을 받아야 되는데 항암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러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앉혀놓고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건 유튜브로 좀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항암을 모르는 항암 초보가 알아야 될 준비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뭘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전 돈.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항암을 준비하기 전에 챙겨야 될 거는 카드 한도 조회를 해봐라 라고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한정특례를 받으면은 암 환자는 다 받을 수 있거든요. 5%만 진료비를 내는데, 그래서 MRI를 2만 원이면 찍을 수가 있어요. CT도 1만 원이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암 치료비가 별로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첫 항암을 하러 가서 항암이 이제 1박 2일 동안 진행이 돼요. 1박 2일 하고 퇴원하는데, 퇴원할 때 이제 카드를 긁었는데 한도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왜 카드 한도가 걸렸을까 했더니 580만 원인가가 첫날 밤에 나왔어요. 근데 항암을 제가 6번을 해야 되거든요. 3주 간격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한 달에 카드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건데, 그런 거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카드 한도를 먼저 조정해야 한다. 치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 보험금이 나오거든요. 이제 암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보험 진단금이 나와서 암에 걸리면은 이제 도움이 되라 그러는지 한 3천만 원, 그 친구는 1억짜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험금이 나오면은 몇 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되게 기쁘잖아요. 이걸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암 치료비에 다 들어갑니다. 실비보험이 있어도 이거를 따라가기가 급해요. 실비보험 빨리 청구를 안 하면은 제 카드 한도가 계속 걸려가지고 다음 달에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주마다 한 번씩 항암을 해야 되는데 3, 400, 5, 600 넘는 돈을 계속 긁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벌이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보험금도 꼭 가지고 있어라. 어디 좋은 가방을 사거나 기분 바꿔보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꼭 모으고 있어라. 카드 한도도 꼭 챙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돈이 아주 중요하죠. 치료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치료비 말고도 그 외로도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나면은 가발을 써야 되는데 잇모 가발이 88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 가발 이제 써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니까 유기농 주변에서 유기농으로 다 갈아서 먹어라 해서 유기농 같은 거 먹어야 되죠. 블라인더 사야 되고 녹즙기 사야 되고 계속 그런 거를 해서 내려서 먹어야 되고, 몸에 좋다는 무슨 원적외선이 나오는 뜨거운 돌덩이 같은 것도 사서 배에다 붙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 사야 되죠. 또 제가 운전을 못 하게 되는 날이 와요. 항암을 하면은 손발이 아파서 운전을 못 해요.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항암이 끝나고 수술을 하죠. 수술한 다음에 방사선을 28번을 했는데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없으면은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돈이 거의 보험비를 받았으나 너무 모자랍니다. 네. 굉장히 암 치료에도 돈이 많이 들지만 그 외로도 내가 그 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비용, 오는 비용,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돈을 꼭꼭 모아놨다가 그런 데 써라. 꼭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카드를 잘 챙겨라.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탈모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문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항암을 하면은 머리가 다 빠져요. 저는 되게 실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고 항암 2차까지 가봤거든요. 어떻게 빠지는지 너무 궁금하다. 암 환자가 되면은 머리가 빠진다는데 나도 빠질까? 그러고서 제가 머리를 안 자르고 항암 2차까지 갔어요. 2차 하고는 집에 오는데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만졌는데 딱 꺼냈는데 여기에 이만큼 머리카락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빠지는 거는 괜찮은데 일상생활이 안 돼요. 머리카락이 다 떨어져가지고 밥 먹는데 계속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베개에 머리카락이 다 있어요. 나 일어났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암 2차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이건 밀어야겠다. 안 밀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제가 아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이제 저 항암 치료하는데 머리가 너무 빠져서 안 되겠다. 머리 좀 잘라달라 했더니 그 미용실 원장님이 항암제 때문에 힐링이 늦으니까 그분들도 막 걱정하면서 머리를 밀어주셨던 생각이 나거든요. 머리는 좀 미리 자르는 게 낫겠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러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항암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6인실이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세 분이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다 문신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아이고 항암 안 해봤구나 이러면서 눈썹 문신을 하고 왔어야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죠. 갑자기 항암을 당하게 돼가지고 눈썹 문신을 미리 하는 게 편할 것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 재발했던 분들이에요. 이제 뼈전이가 있거나 뇌전이가 있던 분들이었는데 되게 쿨하게 그렇게 문신을 미리 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암을 시작하면 문신을 못 해요. 암 환자 항암제를 맞으면 면역세포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문신, 뭐 치과 치료, 머리 자르는 거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다치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하라고 하는 거구나를 당하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항암이 예정돼 있으신 분들은 문신도 좀 눈썹에 하시고 코털도 빠지고 다 빠져요. 온몸에는 다 털은 빠지기 때문에 저도 되게 궁금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빠진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다. 전통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 저처럼 뭐 4가지 약제를 섞어서 받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만약에 탈모가 오냐고 물어보면 돼. 병원 가서 저 탈모 오는 항암제인가요? 네. 그러면은 바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깨끗이 자르시고 대머리로 자르시고 문신도 하시면 됩니다.